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젠틀함뒤에 날카로운 투자 감각을 갖추신 분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도 어제장을 보면 이 기술주 중심에서 시장이 좀 가치주 쪽으로 순환매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해볼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대표님께서 AI 추가 매수보다 이제 경기 민감주 확대 쪽으로 다시 한번 포지션을 변경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이제 상당 부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결국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AI 중심의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들의 어떤 랠리가 벌어졌다라면은 향후에는 좀 그런 흐름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의 실적으로 인해서 촉발된 AI 버블론 이런 그 노이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의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른 빅테크들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논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향후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뭐 수반이 된다라면 이런 흐름이 이어지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의 기울기가 다소 조금이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에서 넌테크로의 어떤 시장의 중심의 이동 이런 부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미국장에서 러셀 2000의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러셀 2000이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S&P 500의 3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들을 좀 대변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AI주들에 대한 어떤 대안 투자처로서의 부각이 된다는 측면.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의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조금은 이제 좀 유리해진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런 흐름들을 좀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술주냐 아니면 뭐 다른 기술 업종이냐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들은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만 올라가든 기술주 중심의 장세에서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좀 확장이 된다거나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헬스케어 업종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저는 이제 이후의 장세, 내년의 장세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소비재라든가 또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수익률 강세가 우리가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포지션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동안 좀 기술주 쪽에 지나치게 좀 이제 포트폴리오가 집중이 돼 있다. 이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포트폴리오의 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금부터는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제가 이제 항상 작년 시장하고 올해 시장을 비교해서 작년 시장은 미국장이었고 올해 시장은 상대적으로 국내장이 강세를 보였다는 말씀 드렸는데 내년엔 이런 흐름들이 또 변화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세분화가 돼가지고 미국장 내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포트폴리오의 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어제 또 장중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 이게 고점이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는 좀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그런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시장 유동성의 증가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가장 최신 보고서를 보고 왔는데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동성 여건이 2017년 이후에 가장 좋다. 왜냐하면 결국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면은 그동안 한 2, 3년 정도의 누적이 되었던 시장의 어떤 QT라고 그러죠. 기술적 긴축의 압력이 이제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동성이 아무래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미 비싸진 빅테크 대신에 아직 싼
그리고 평가절하되어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의 어떤 자금의 유입이 예상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저는 지금 러셀 2000의 본인 시각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분명히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지수 대비해 봐서는 저는 아직까지 여지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러셀 2000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또 아무래도 선거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경기 부양을 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더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중소형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마음 편하게 그냥 좀 ETF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러셀 2000의 기초자산한 ETF가 몇 개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IWM이라든가 뭐 그 VTWO라든가 이런 ETF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추종하시는 것도 뭐 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 시간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여러분들의 선택에 좀 합당하게 좀 이게 부합이 되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사실 그런 전략도 충분히 지금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도 고용보고서가 나왔고 이제 CPI도 나오고 또 금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다가오는데요. 이번 주 대응을 해본다면 일단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해보는 편이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뭐 나스닥의 지금 최근에 조정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쳐가야 되는 어떤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저는 연말 연초에 그 지금 시장은 결국은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하거나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의 어떤 이런 좀 그 뭔가 종목의 어떤 편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는 그런 전략이 지금 가장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저는 조금은 이제 이런 보수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이지만 또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또 프리마켓 특징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 속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비주, 경기 민감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항공주들도 좀 유망하더라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내부자들이 좀 대거 매수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대표님? 사실 이제 내부자 매수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들이 사우스웨스트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그런 투자 의견을 내놓는 그런 IB들이 좀 많아졌어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뭔가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회사의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인력의 조정이라든가 또는 항공편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사우스웨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은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드린 이런 엘리엇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최근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실은 좀 지금 월봉인데 월봉을 보시면 참 오랫동안 좀 우리가 얘기하는 좀 바닥을 겼다는 좀 그런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금 체질 개선의 강도라든가 속도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제약 쪽 한번 볼까요? 오늘 화이자가 내년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이게 좀 어땠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화이자가 조금 실적이 엇갈렸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좀 계속해서 부진하다가 오히려 이제 장시간이 다가오니까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이런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술주의 자리를 좀 대체하는 이러한 형태의 지금 그 어떤 트레이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 실적에서는 EPS는 좋았는데 매출액은 사실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엇갈리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년 그 시장 전망치도 기존의 어떤 그 가이던스를 좀 하회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꺾이진 않고 있다. 이 부분에 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뭐 굉장히 그 상승세가 크진 않지만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뭐 일라일리가 지금 보시면은 시총이 1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최근에 이런 그 헬스케어 업종에서의 강세가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화이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로쿠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관련해서 투자 의견이 나왔고요. 저는 이 기업이 익숙하진 않은데 또 어떤 기업인지,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TV. 네. 그러니까 웨이브 같은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뭐 넷플릭스도 있고 많지만은 약간 그거와 독자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TV 스트리밍 플랫폼의 이제 그 하나가 이제 로쿠고, 사실 뭐 미국 여행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호텔 방에 이 로쿠 서비스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이제 약간 대중적인 저변이 넓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투자 의견을 언더웨이드에서 이제 오버베이스로 2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출 성장세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사용자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우리가 좀 그러니까 비단 자체적인 어떤 그런 그 컨텐츠들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의 컨텐츠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의 폭이 넓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로쿠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견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 90달러 정도에서의 어떤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거의 이제 전고점, 10월에 기록했던 전고점 수준까지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주봉이나 월봉을 그러니까 주봉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월봉상으로는 아직 멀었죠. 월봉은 워낙에 그 2021년, 그러니까 그때 스트리밍 서비스 처음 나왔을 때 주가가 워낙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쭉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월봉을 보면 갈 길이 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분위기는 확실히 이제 오랫동안 좀 침체기를 겪고 나서 서서히 이제 그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흐름에 있다. 그래서 아마도 모건 스탠리도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반해서 그 지금 투자 의견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좀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있는 해당 기업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페이팔 관련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페이팔이 미국의 또 산업대출회사, 은행을 설립을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네. 이게 뭐 생태계를 확장하는 건가요, 대표님? 그런 거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은행 관련해서 은행 설립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서클이라든가 리플 같은 이런 가상자산 회사들이 이제 그 은행 설립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비 규제를 좀 이제 그 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 사실 페이팔 홀딩스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이제 은행 설립을 공식으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산업대출 회사,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은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대출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이런 쪽의 업무가 메인이다. 이런 쪽이 아마 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예금이라든가 이런 리테일 쪽에 대한 부문도 확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은행 업무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좀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핀테크들의 은행 어떤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저는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바닥을 좀 다진 상황에서 조금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가 흐름을 봐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프리마켓 특징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또 오늘의 종목픽 살펴보기 전에 종목 하나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플런스 에너지입니다. 사실은 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어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아시겠지만 글로벌 1위 그 ESS 업체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시한 강력한 어떤 그 가이던스 그리고 이제 수주 실적이 이제 오히려 이런 우려를 부시켰고 최근에 고점을 돌파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런 그 ESS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은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겠고요. 저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한번 좀 챙기실 또 필요도 있다. 어차피 이거는 좀 단기적인 뭐 수익 나는데 오래 시간 안 걸렸으니까 이런 네. 종목들은 한번 또 수익을 챙겨보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전 종목답게 또 수익률 30% 넘게 나와준 또 플루언스 에너지 수익 실현하실 분들 하시면 좋겠다라는 전략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종목픽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곡차곡 좀 모아가는 종목부터 먼저 볼까요? 넷플릭스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약간 논란도 많고 말도 많은 종목인데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최근에 이런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인수 이슈는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어떤 넷플릭스의 가입자 기반이라든가 또는 현금 창출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털 요인하고는 무관해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만약에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완료가 됐을 때는 총 부채가 급증을 하죠. 140억 달러에서 한 거의 맥시멈 900억 달러까지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6배에서 한 2.5배까지 급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신용등급 강등 우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간 잉여 현금 흐름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광고 매출도 지금 2배 이상 초과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성장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이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넷플릭스가 인수 성사했을 때 당장 비용 부담은 있겠지만은 연간 주당 순이익의 축소분은 2027년에 4센트 그리고 이후에는 오히려 이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뭔가 악재로 인해 주가가 빠질 때 저는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한 기간 3년 정도로 보시고 주기는 주 1회 정도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잡음은 많았지만 멀리 보면 좋은 종목이다. 오늘 모아가는 종목 넷플릭스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1회 3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이죠. 도전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쪽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버텍스 파마슈티칼입니다. 이게 이제 그 희귀성 질환 치료제 부문에서는 아주 뭐 글로벌 거의 넘버1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 낭포성 섬유증 이게 뭐냐면은 주로 우리 그 아시아인들한테는 잘 없어요. 백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 질병인데 이게 이제 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거의 90%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 그 밖에도 뭐 중증 적혈구 질환이라든가 또 이제 수혈전성 지중해성 빈혈이라든가 이런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권의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 치료약의 어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 매출액이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EPS도 1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폭발적인 실적 증가보다는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견조하게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뭐 지금 정도의 주가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00달러 그리고 손절가는 410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버텍스 파마슈티컬입니다. 매수가는 지금 정도 458달러 부근에서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500달러, 손절가 410달러까지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픽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5분 정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